질문하세요. 삼성이 예. 실제 돈을 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예. 최순실 딸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예. 또 미리나 K재단에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뇌물죄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계속 삼성의 논리가 그거였죠. 내가 돈을 준 것은 재단이다.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돈을 준 것은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이 세운 회사가 마케팅,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정유라 씨가 다는 그 승무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 그렇죠. 코어 스포츠를 지원한 예, 거다. 이게 예. 어떻게 해서 뇌물이 되느냐 이 논리가 계속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직접적인 돈은 최순실에게 주고 혜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판사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뇌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3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한테 혜택을 해주면 사실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밝혀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뇌물죄와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 최순실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준 것하고 똑같다라고 본 거죠. 아, 그럼 직접 뇌물죄가 된 건가요? 제3자 뇌물죄가 된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있고 직접 뇌물죄로 지금 이번에 두 개 다 적용된 건가요? 예.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매우 뇌물죄에서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번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기 매우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 아주 탐욕스러운 경찰서장이 임명이 돼요. 네네. 경찰서장이 와갖고 동네 유지들을 쭉 모읍니다. 네. 유지들을 쭉 모아서 좋은 나래 씨를 데리고 가. 예? 데리고 가서 이분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좋은 나래 씨가 만든 조그만 재단에 돈을 다 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뭐 있죠? 아, 여긴 이런 문제 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돈을 좋은 나래 씨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둘이 직접 돈을 못 받으니 건달 갖고 양아치기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돈을 달라 그런 이런 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인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정봉지 의원처럼 순진하게 나 좋은 여자씨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저 사람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참 좋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안 말하죠. 최순실 씨랑 나랑 밀접한 관계 있으니 최순실 씨한테 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은연중에 네버 절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랬는데 불구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관리의 삼성. 관리의 삼성. 삼성이 먼저 이 관계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최순실 씨는 차명폰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지 예. 공식적인 석상에서 두 분이서 뭔가 관계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걸 법원이 이번에 인정을 한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과 사람들은 우리들의 관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최순실 씨한테 돈을 준 거든 재단에 준 거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시키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거였는데 이번에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현명관이라고 하는 삼성 사장 출신이 있는데 그 현명관이란 분이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누구냐면 8인 원로회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KT 회장과 포철 회장인데 이분이 KT 회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KT 회장으로 안 가고 2013년에 마사회 회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사랑, 에마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에마 사장이 된 거죠, 그분이. 네. 그래서 보니까 현명관이나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과 연관돼서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삼성을 통해서 야,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이러한 사람이니 그렇죠. 너네가 기업을 잘하고 후계 승계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 즉 최 씨를 도와주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도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삼성은 먼저 자발적으로 그런 관계를 알아냈고 다른 대기업들은 못 알아냈대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너무 멍청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직설적인데 너무 그게 있으니까 최순실 그 라인에 있는 수족들이 움직인 거죠. 너 얼마 내? 우리 뭐 할 거야? 왜 돈 안 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이것도 못 알아듣고 안 한다. 어허. 그러니까는 최순실 씨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죠. 매우 건방지게 안 한다고 한다. 태도가 불량하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기업들로부터 30억씩만 받으려고 했던 거를 막 더블로 더 받게 하고 이런 예. 식으로 오히려 보복 조치를 가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삼성이 미리 파악하고 최순실을 지원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또 은연중에 메시지도 줬다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뭐냐면 네. 미르 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돈을 낸 다음에 추가로 거둘 때 네. SK 그룹에 가서 자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 말고 직접 독일에 있는 비대에다 30억인지 40억 얘기하면서 돈을 꽂아라. 그럼 SK는 최태원, 최재원 회장이 또 누굽니까? 저하고 징역 동기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딱 따와본 경험이 있는데 그분 다 3년씩 살았어.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비덱스포츠에 직접 돈을 내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뇌물죄로 가겠구나 해서 거절을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재단에 다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한 사람이 됐다 그래. 내지 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았어도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 있어서 발을 뺄 사람도 있었을 아니 그러니까 것이고. 그게 바로 차이예요. SK는 그렇게 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미래랑 K 낸다 그랬잖아요. 삼성은요 겉으로 체결한 계약을 X해버리고 예. 없애버리고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식으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공개하지 말자고 서로 합의서 그렇죠. 써놓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 범죄 수익 은닉. 바로 빌라디미르 명마 30억짜리 말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아.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총 5가지였는데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2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3개하고 네. 나중에 추가된 거 2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뇌물죄 433억 원의 뇌물죄. 그러니까 미르와 K와 그다음에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제공한 돈 합쳐서 예. 433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갔나요? 예, 똑같이 이번 들어갔습니다. 뺀다 그러더니 안 예. 뺐네요. 그리고 미르 원래 K 빼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냥 넣어버리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회사에서 일부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서 횡령해서 지원한 거다라고 해서 처음에 1차 때는 97억 원을 횡령 자금으로 인식을 해서 범죄 사실에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집어넣었던 그 돈 중에 일부도 다시 불법하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거기 보니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까지 합쳐서 200 몇십억 원을 횡령 자금으로 이번에는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넣은 것도 횡령으로 넣었네요? 네, 그 중에 일부를 넣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네. 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게 뇌물죄인과 동시에 횡령죄가 같이 적용될 수 근데 있겠네요.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뭐 제대로 된 그런 그 회계 과정을 거쳐서 돈을 입금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횡령죄가 하나가 횡령죄가 들어갔고, 적용됐고요. 네, 세 세 번째는? 번째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나 아니다.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위증죄가 추가가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요. 네, 네. 네 번째가 잠깐만요. 4번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한 게 적용이 되면 형이 어느 정도 나온가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뇌물을 준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었어도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을 횡령하게 되면은 특경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횡령이요? 네, 그리고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위증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실형으로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에 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죄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체적 경합범을 하게 되면은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년 아까 뇌물은, 말했죠. 뇌물은 5년 이하. 네, 5년 이하. 그다음에 뭐 횡령은 뭐 5년 이상, 뭐 10년 무기징역 이상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5년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실형이. 왜냐면은 5년 정도까지가 하한선으로 가게 되면은 한번 감경을 해주거든요. 작년 감경이라 해서 나 죄송합니다고 하면 깎아주는데, 그게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2년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그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 범죄 사실을 추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삼성에서 삼성에서 그 최순실 씨에게 돈을 78억인가를 현금을 한번 꽂아줬는데, 그렇죠. 그 꽂아준 금액이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그냥 곧바로 돈을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외재산 도피죄 이번에 추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블라디미르 아까 그 말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사실 자기네가 마치 도와주면서도 안 도와준 것처럼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익을 얻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범죄 수익 은닉죄인데 그 두 가지 범죄 사실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사실은 옛날에 1차 때도 나와 있던 사실 관계인데 이번에 죄명만 추가한 거예요. 이 죄명만 추가한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국외재산 도피죄의 경우에는 5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라는 건 하한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고 10년 이상의 범죄를 선택하게 되면 10년을 선택했다 치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작년 감경, 나 잘못했으니까 한번 깎아주는 게 2분의 1을 깎아주면 5년을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를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외재산 도피 혐의를 집어넣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외재산 도피는 되게 입증이 쉽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보내면 성립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보다 훨씬 더 인정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외재산 도피와 이 범죄수익 은닉죄를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몇 년짜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 아니세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재산 국외 도피가 제일 큰 위중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위중해도 이 밑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재산 거예요. 국외 도피 이 범죄 혐의를 중심으로 형량이 매겨지고 아무리 작게 나가도 이것은 5년 밑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5년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얘기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공여해도 5년 이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을 받게 되면 공직자가 1억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400억을 줬든 100억을 줬든 상관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해 인정되는 게. 그러면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어 뇌물 수수죄가 적용이 되면 뇌물 준 사람 5년 미만인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일단 8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사실 지금 제일 드러난 게 뭡니까? 직권 남용 이런 거잖아요. 또 그냥 이제 뭐 그 문서 정보 유출 중요한 정보를 넘긴 거 이런 게 있는 거고 뇌물죄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직권 남용 같은 경우는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집행유예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제일 기준으로 삼거든요. 왜냐하면 인신 구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가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는 대면조사, 특검과의 대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거를 좀 피해 가셨어요. 뭐라고 했죠? 만약에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필요적 공범이죠.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네. 몇 년짜리냐. 크게 말했잖아요. 10년 이상 10년 혹은 이상이요? 무기징역. 예. 오. 거기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임기 5년 하고 징역은 임기의 2배 되는 10년 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 현재 지금 4년 몇 개월 하셨죠? 예. 네. 임기보다 2배가 넘네. 잔인하세요, 참. 그걸 굳이 밝혀주셔. 네. 아니, 네. 대면 조사가 어려워져. 이렇게 되면 대면 조사 피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그 조사 안 받아보셨겠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질문하는 것이 내가 허를 찔리는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나가기가 어렵고요. 뜻하지 않고 뜻밖의 예를 들면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당신 이렇게 했다고 써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걸 쓴 사람도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검찰 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당신 뇌물 부정한 청탁 이렇게 해서 들어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피의자 묵묵부답하다. 피의자 고개를 떨구다. 이런 걸 다 써요.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참 곱상한 외모를 갖고 참 잔혹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왜냐면 그런 걸 조서를 안 써줄 수도 있는데 얄미우면 쓰거든요. 얄미우면. 근데 얄미우면? 그걸 나중에 이제 판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인하다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예. 피의자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고개를 떨구다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더 얄미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일부러 쓰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심증을 형성하라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신 조서에도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하세요. 삼성이 예. 실제 돈을 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예. 최순실 딸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회사하고 예. 또 미리나 K재단에 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뇌물죄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계속 삼성의 논리가 그거였죠. 내가 돈을 준 것은 재단이다.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돈을 준 것은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이 세운 회사가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정유라 씨가 타는 그 승무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 그렇죠. 코어 스포츠를 지원한 거다. 이게 예. 어떻게 해서 뇌물이 되느냐 이 논리가 계속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직접적인 돈은 최순실에게 주고 혜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뇌물죄로 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판사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관리의 삼성. 관리의 삼성. 삼성이 먼저 이 관계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최순실 씨는 차명폰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지 예. 공식적인 석상에서 두 분이서 뭔가 관계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관계가 아하. 아니잖아요. 그걸 법원이 이번에 인정을 한 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과 사람들은 우리들의 관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최순실 씨한테 돈을 준 거든 재단에 준 거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시키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된 거였는데 예. 이번에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현명관이라고 하는 삼성 사장 출신이 있는데 네. 그 현명관이란 분이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뇌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3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한테 혜택을 해주면 사실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밝혀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뇌물죄와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 최순실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준 것하고 똑같다라고 본 거죠. 아, 그럼 직접 뇌물죄가 된 건가요? 제3자 뇌물죄가 된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있고 직접 뇌물죄를 지금 이번에 두 개 다 적용된 건가요? 예. 아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매우 뇌물죄에서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번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기 매우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 아주 탐욕스러운 경찰서장이 임명이 돼요. 네네. 경찰서장이 와갖고 동네 유지들을 쭉 모읍니다. 네. 유지들을 쭉 모아서 좋은 나래 씨를 데리고 가. 예? 데리고 가서 이분이 나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좋은 나래 씨가 만든 조그만 재단에 돈을 다 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뭐 있죠? 아, 여긴 이런 문제 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돈을 좋은 나래 씨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둘이 직접 돈을 못 받으니 건달 갖고 양아치기를 내세워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돈을 달라 그런 이런 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인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정봉지 의원처럼 순진하게 나 좋은 여자씨랑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저 사람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참 좋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안 말하죠. 최순실 씨랑 나랑 밀접한 관계 있으니 최순실 씨한테 주세요 이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은연중에 네버 절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랬는데 불구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 그러면 8인 원로회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KT 회장과 포철 회장인데 그렇죠. 이분이 KT 회장으로 갈 줄 알았는데 KT 회장으로 안 가고 2013년에 마사회 회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사랑 에마 사랑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에마 사장이 된 거죠, 그분이. 네. 그래서 보니까 현명관이나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과 연관돼서 누구와 가장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그렇죠. 삼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이러한 사람이니 그렇죠. 너네가 기업을 잘하고 후계 승계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 즉 최 씨를 도와주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도를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삼성은 먼저 자발적으로 그런 관계를 알아냈고 다른 대기업들은 못 알아냈대요.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이 너무 멍청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직설적인데 너무 그렇게